네, 보신 것처럼 부산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 현장은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당국이 추진해온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도 빨간 불이 켜진 셈입니다. 송성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이번 판결 아무래도 자사고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자사고 재판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과 지표 변경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느냐가 가장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지난 2019년 평가에선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 지표가 강화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를 약 4개월 앞두고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 측에 통보했는데요. 이에 학교들은 기준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4개월 전에 통보된 기준으로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교육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4개월의 시간만으로 달라진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긴 어려웠다는 자사고 쪽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느냐 이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게 낯설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난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소송도 비슷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 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자사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번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에 서울 자사고들이 당장의 취소 처분을 미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법원은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과 자사고들의 법정 싸움에서는 모두 자사고가 이기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세화고와 배재고 외에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한 나머지 6개의 자사고가 낸 소송과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은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소송에서 진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판결 직후 교육청은 그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 아무런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